인생 사계절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거기 나온 대로 성인 발달, 인생 주기 모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봄을 써보겠습니다. 쭉 오죠. 여름을 써보겠습니다. 쭉 오죠. 가을을 쓰고요. 쭉 와서 겨울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대로 인생의 주기가 간다는 것을 비유했는데요. 여기를 이제 성인 이전 시기다. 여기를 성인 초기다. 여기를 성인 후기다. 중기다 라고 해야 되겠죠? 중기다. 여기를 성인 후기다. 이렇게 크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성인 이전 시기, 거기 연령이 나와 있어요. 성인 이전 시기에 보면 0세에서 22세인데요. 22세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 초기가 17세부터 시작을 해요. 17세에서 45세, 17세에서 45세. 자, 여기 안에 이제 전환기가 5세 간격으로 있다라고 했으니까 성인 중기는 40세부터 시작합니다. 40세부터 시작해서 65세가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전환기가 바로 있고요. 5세가 있기 때문에 성인 후기를 60세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빠져나옵니다. 자, 빠져나와서 여기에 전환기가 세 가지가 있다. 여기가 바로 성년기 전환기다. 성년기 전환기가 되고, 여기가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중년기 전환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겨울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노년기 전환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나이가 이제 연상이 되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나이가 연상이 되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나이가 연상이 되실 거예요. 5세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성년기 전환기 해서 지금 이거를 나이를 적을 때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7에서 22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40에서 45세로 보면 됩니다. 여기는 60에서 65세로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 인생 구조가 있어요. 여기 안에 30세가 있고요. 여기 안에 50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초보 인생 구조 다음에 두 줄로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전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정 인생 구조가 있다. 마찬가지 여기도 초보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정 인생 구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여기에 전환기가 또 있네요. 여기에 전환기가 또 있어요. 이 전환기는 뭐예요? 네, 30세 전환기가 돼요. 여기 전환기는 30세 전환기가 되고, 자, 여기 전환기는 뭐가 돼요? 50세 전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5번의 전환기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5번의 전환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거기 보시면 방가로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의 주기와 3단계의 전환기를 보면 성인 이전 시기에서 이제 성년기 전환기가 있고요. 성인 초기에 초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세 전환기가 있고 절정 인생 구조가 있죠. 그 다음에 중년기 전환기가 있습니다. 이 중년기 전환기는 성인 초기와 그 다음에 성인 중기의 교량 역할을 하는 연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의 교량 역할, 성인 중기와 성인 후기의 교량 역할입니다. 그
그 다음에 성인 중기를 보면 초보가 있고요. 50세 전환기가 있고 절정인생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 전환기를 거쳐서 성인 후기로 넘어간다.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을 보면 성인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특징을 나열해 놨어요. 자, 초기에 보면 2번에 체킹하세요. 시험은 2번에서 출제됐거든요. 성인 중기가 나왔었다. 자, 성인 초기는 정신적, 생리적 특성이 절정에 달하는 가장 극적인 시기다. 자, 절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나이를 잘 보십시오. 17세에서 45세니까 그 절정의 시기가 있지요. 가장 활발하고 정력이 넘치지만 동시에 갈등과 모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개인의 주된 관심은 가족보다는 가정 외부, 즉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족의 부양자인 동시에 부모의 잠재적 부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부양자가 되죠. 45세까지니까 자녀의 부양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잠재적 부양자가 되기도 한다. 자기가 부양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잠재적 부양자란 말 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 중기가 있습니다. 성인 중기는 40에서 65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배우자와 자녀 관계를 재정립한다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와 그 다음에 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재정립된다라고 했는데 재정립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때 자녀들이 많이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하기 때문에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또 배우자와 단둘이 또 남게 되고요. 자녀들과 살다가 자, 그 다음에 지혜와 판단이 절정에 달하여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일에 몰두한다.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제자나 후배의 후견인이 되죠. 후견인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냅니다. 즉 제자나 후배를 양성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시절에 설정한 꿈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하고 스스로 추구해둔 목표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목표 재평가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노화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신체 능력의 감소를 확인하게 되고요.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 후기입니다. 성인 후기는 우리가 이제 초기에 했던 것들을 수정 정결하죠. 초기 생애 구조를 수정 정결하고 종결의 동그라미요. 성인 후기의 적절한 새로운 형태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젊음과 나이의 균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형태의 젊음이라고 했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젊음이란 것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여가를 즐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젊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남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과 노리는 여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시기가 바로 60세 이후인 성인 후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시죠?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전환기가 있었는데 이 전환기의 개념이 뭐였죠? 자, 이게 쓰겠습니다. 전환기. 전환기는 이전의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평가하고 다음 시기의 삶을 설계한다. 그게 바로 전환기의 의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동요, 그 다음에 위기의 경험, 동요와 위기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와 성인 후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출제 포인트는 성인 중기였다. 그래서 성인 중기에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해서 중기에 별표를 2개 쳐주시면 됩니다. 그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이론,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성이라는 단어에서 좀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구성해 나간다. 자신의 어떤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한 직업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 직업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진로를 다시 구성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좀 중요한 개념들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밑에 나온 대로 직업적인 성격이고요. 두 번째가 생애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로 적응력이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있어서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하고 적응해 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구체적인 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의 또는 구성주의 이론의 바로 목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비카스가 이야기했던 구성주의 진로 발달의 기본 가정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할 때, 진로적인 발달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학자가 수퍼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퍼의 초기 발달 이론을 차용을 했고, 이걸 좀 더 현대적으로 확대시킨 이론이 바로 구성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수퍼, 동그라미, 수퍼의 초기 진로 발달 이론에 출발하였는데 끊어요. 즉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생애 설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생애 설계에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직업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 생애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것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애 설계라는 말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과 직업적 경험의 밑줄,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뭐 진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직업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진로를 스스로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각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로 구성주의 상담 이론의 상담자들은 표준화된 검사의 사용, 해석을 가급적 최소화합니다. 최소화의 동그라미 별표. 검사보다는 개인의 진로 양식 면접, 뒤에 나올 거예요. 진로 양식 면접,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적 성격과 생애 주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적 성격의 동그라미 1, 생애 주제의 동그라미 2, 이 두 가지가 바로 키워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위로 올라가서 3번 들어갑니다. 즉, 개인이 타고나거나 고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끊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을 해석하고 개발해 나간다, 개척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검사, 해석, 이런 것들을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 관련 행동과 직업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드렸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내담자가 자신만의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내도록 촉진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경험, 동그라미요. 그리고 내담자 자신만의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데,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게 바로 진로 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성 요인으로서는 동그라미 1, 직업적 성격, 동그라미 2, 진로 적응도, 동그라미 3, 생애 주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개인의 정체성도 강조합니다. 정체성의 동그라미요.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주관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란 사회로부터 개인이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자아와 사회적 역할을 만나는 상황에서 정체감을 형성한다. 이 정체감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타이드만과 오하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타이드만과 오하라가 자아 통합을 말하면서 이 개인의 고유성과 직업적인 고유성, 이것이 일치할 때를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신의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아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하고 이게 만나는 상황에서 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체감 발달은 일생을 통해서 일어난다. 만약 개인의 정체감이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정체감 변화는 가속화가 되고 이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정체감의 상실을 경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자, 구성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좀 이따가 노트를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2018년도 기출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인데 여기에 키워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슈퍼 발달 이론을 확장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적인 경험이 있어요. 이러한 직업적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진로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천적인 요소는 중요시하지 않아요. 선천적 요소는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천적인 요소, 타고난 요소에 대해서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나 해석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정체성을 강조한다 라고 했어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어떤 자아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측면, 자신의 자아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 이 두 가지가 일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체감이 더욱더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도 강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바로 주관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을 바로 이제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의 큰 특징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주의, 진로를 구성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신의 진로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구성에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성의 요소, 구성의 요인들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직업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애 주제가 있습니다. 생애 주제가 있습니다. 이 생애 주제를 자신이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 적응력입니다. 또는 진로 적응도라고도 하고요. 진로 적응도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구성주의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성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적 성격을 보시면 개인의 성격 유형이 직업적 특성과 연결된다. 대개 이제 이런 성격 유형과 직업적인 특성에 연결을 하는 것이 홀랜드 이론이잖아요. 홀랜드 이론보다는 더욱더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사람들의 특정한 진로 유형의 이유와 행동이 생애 주제로 표현되는 방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특정한 진로 행동의 이유, 그다음에 진로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직업적 성격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애 주제로 표현되는 방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두 가지, 직업적 성격과 생애 주제, 이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진로 양식 면접을 통해서 진로 양식 면접,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 면접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성격이라든지 생애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로 양식 면접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애 주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애 주제를 생각해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독특한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직업적인 측면을, 이제 직업적인 부분을 역할을 하실 때, 그래서 독특한 경험 이런 것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생애 주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내고요. 그 다음에 생애 주제는 자기 개념의 표현이며 자신의 일이나 생애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애 역할 또는 생애 주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직업적인 부분을 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 나온 대로 이 생애 설계적인 부분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애 주제를 발견하고 직업 설계와 연결시키며 직업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에 공헌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생애 주제와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연결이라 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신의 생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좋겠죠. 그래서 사회에 공헌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